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금리와 불황에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올랐죠. 금리가 오르고 우리 원자재 가격부터 전기세도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 나오고, 올해는 사실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오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기는 더 위축이 되고 소비도 위축이 돼서 일단 안 좋은 소식이 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부동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일단 부동산 부분만 먼저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5월 4일 날에 5월 4일이네요. 미국에서 또 기준금리를 0.25% 또 올렸습니다. 이제 5.25%가 됐는데 이게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금리 수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금리가 정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제가 6%대 7%대 금리를 기억한다 할지라도 저금리로 1%대 2%대가 너무 오랜 기간 유지되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은 부담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근저당이 없는 물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비용 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다 끼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금리가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는 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기준금리가 5.25%가 됐는데, 지금 문제는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위해서 금리 동결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 한국하고 금리 차가 1.75%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국에서 올리기 전에 이미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출금리가 더 오르기 때문에 시장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살 때 내 돈으로 사진 않잖아요. 내 돈으로 사는 거 말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자기가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데, 그러한 거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분양 시장이 급속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기 분양이 완판됐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기사 봤어요. 지금 광명 기사 나오더라고요. 광명 1구역하고 서울도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부에 지금 국한된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온도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 보니까 서울, 그 다음에 주요 지역하고 지방하고는 양극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계속 더 싸늘해지고 안 좋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투자자 말고 최종 소비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매물을 매입해놓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현금을 가졌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전체 시장을 지금 대변할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 PF 대출, 이게 연체율이 지금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지금 줄도산 하고 있고, 또 이 줄도산 초침이 계속 가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이라고 해서 이 PF 대출은 담보를 가지고 원래는 근저당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프로젝트를 놓고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지 돈이 잘 나갈 것인데, 지금 미분양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면 은행도 이런 시기에는 섣부르게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정말 많이 올라가요. 시중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출 6%, 7%하고는 또 달라서 지금 PF 대출은 20%에서 30%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고, 그 돈조차도 받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정말 안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딱 보면은 이런 기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상승장과 하락장이 될 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하락장이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오겠구나, 상승장으로 바뀌면 또 이런 기사가 나오겠구나,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인가요? 저출산 하락론자들도 많은데 향후 10년 뒤에 지방의 집값은 미래가 어둡나요? 일단은 옥석을 점점 더 가려야 되는 시기가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분위기 타서 이것저것 사서 다 오르는 시기는 지나갔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어차피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뭐 학교도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부동산 다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챙겨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보실 때 그래도 알면서 보면 더 재미있잖아요. 그죠? 자, PF 대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원래 빌리잖아요. 이 담보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 아파트를 짓는다, 빌라를 짓는다, 타운하우스를 짓는다, 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당연히 담보가 없기 때문에 원래 담보 대출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시장에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금융권 담당자들도 사실 돈을 뜯기면 안 되잖아요. 돈을 물리면 안 되잖아요. 본인들도 대출 이자를 해주지만 회수할 거를 항상 가장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는데 요즘 같은 시장은 어때요? 지어봤자 안 팔리잖아. 미분양이잖아. 어쨌든 이 아파트, 빌라, 이 상품들이 팔려야지만이 그 팔린 대금으로 대출을 나머지 잔액을 전액 상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그냥 속된 말로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사는 사실 현금으로 건축을 하는 곳은 없어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 중단된 곳, 사업을 계획을 했지만 시작조차 하고 있지 않은 곳, 대출이 안 되니까 대출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미분양은 지어진 게 문제인 거고 지금 건축 중이거나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부지들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대출을 실행했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떻게 되냐면 토지를 매입하면서 여기에 건물을 한 층씩 한 층씩 올라가면서 대출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토지 단계부터 대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단계에서도 대출이 지금 많이 실행됐던 이 물건들조차도 시장에 그 다음 대출이 안 돼요. 아니면 이 대출들을 금리가 또 올라가서 버티지 못하고 이러한 사정으로 많은 매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또 찾아봤는데 지금 PF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PF 중에서는 한국은 PF가 문제이고 부동산 대출이 많이 나가 있는 비중이 크니까 미국은 텅 빈 사무실이 문제다. 한국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0조 원인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연체가 되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증권사라고 하잖아요. 이게 증권사에서 PF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연체가 많이 나와 있다고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공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도 부실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사를 본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한번 예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칼럼 적었던 것 중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토지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가면 그 토지를 갖고 있을 여력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뭔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는 대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를 1, 2년 버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빌딩 시장이 100억짜리 밑에 50억짜리 밑에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50억짜리 밑에는 사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저도 요즘 뭐 빌딩 매물들을 보고 있지만 200억, 300억대 그 물건을 사서 매수자가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에 높고 임대 수익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은 지금 더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 적었던 대로 그 큰 흐름은 좀 멈추지 않고 지금 금리가 단순히 잠깐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금리를 가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도 정말 좀 천천히 되는 모델일 거고 많은 분들이 아직은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이고 이 상태가 좀 오랜 기간 지속될 거다라고 하니까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그런 부지들부터
먼저 계속해서 나오고 그런 매물이 경매로 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블로그에도 매물이 올라오는 매물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서울 강남구의 시행부지 토지 매매 매물 이렇게 강남 강서 시행부지 이거는 지금 PF 대출하고도 또 관련이 되겠구나. 지금 여 건축 인허가를 다 득한 상태라고 나와 있잖아요. 건축 인허가 하면 원래도 이거는 팔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건축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했을 건데 이렇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PF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이런 매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아까 증권사에도 연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이제는 경매로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타운하우스로 대박난 사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 지어서도 대박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도 건설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경매 물건 보니까 제주도에 이런 물건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물건이 지금 96억인데 오늘 6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4,933평 작은 부지가 아니에요. 거의 5,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닷가가 보여요. 그죠? 바다가 보이고 바다에 이 정도 섹타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만 딱 보이더라도 우와 저기는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건물이 좀만 올라가면 바다 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토지에 보면 근저당이 26억 뭐 8억 6억 7억 뭐 30억 12억 야 이게 얼마예요 총? PF 대출 같은 경우 대출 비율이 거의 한 70에서 80% 뭐 거의 90%까지도 가요. 이렇게 가 있는데 이 대출 이자를 사실은 원래 감안하면서 그 다음 지어가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분양을 해가면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 사업조차 좀 시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대출 이자만 해도 버티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매물들이 지금 경매로 하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기에는 사계리 고급 타운하우스예요. 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 보면은 여기에 펜스도 이렇게 다 쳐놨습니다. 이렇게 펜스도 다 쳐놔서 이 섹타가 되게 좀 좋구나. 진입로까지도 딱 붙어 있어가지고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었고 이게 아마 딱 2년 전에 분양했으면 바로 완판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기 타운하우스에 이 정도의 매물이라고 하면 거의 10억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채당 그렇게 분양될 수 있는 물건인데 지금은 쳐다보진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기를 타는 매물이고 이게 지금 경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PF 대출은 단계별로 나가요. 공사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돈 나가고 공사를 하고 나서 확인하고 돈 나가고 은행에서도 돈을 떼이면 안 되니까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대출이 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담보를 더 가져와야 된다. 금리가 높아가기 때문에 연체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런 매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펜스를 쳐놓고 건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이 중간 단계에서 토지만 나오는 겁니다. 토지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뭐 경매 용어로는 법정지상권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다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만 나온 겁니다. 이런 매물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거의 건물도 다 지어진 거 아닌가 하는데 이게 만약에 10층짜리라고 하면 지금 3분의 1 지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8층에서 10층 정도 되는데 다 지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멈춰 선 겁니다. 저희는 또 경매라는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좋은 건 뭐냐면 경매는 시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시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사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8억인데 원래 8억 정도 돼 있는데 4억까지 유찰이 됐으니까 자 이런 것도 내가 그대로 사면 되게 힘들 수 있겠으나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샀다가 위에 부분을 해소를 하고 판다고 하면 또 이거는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불황이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면 우리가 안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봤을 때는 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저런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좀 좋겠죠. 불황일수록 우량 물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저렴하게 매입해야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물건을 검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무인도에 갔어요. 우리 아는 지인분들이 보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 낚시 갈 때 그냥 개인 보트를 가지고 가는데, 그날은 저희가 무인도에 가서 이게 물때가 사리대라고 해서 평상시보다 더 많이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무인도에서 갔더니 이 보통의 해변에는 볼 수 없는 이런 구리랑 이런 해산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막 줍고 있는데, 물이 더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해삼이 나오고 아까보다 더 좋은 해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기가 물건을 담으려다가 잠깐 또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저는 좀 그러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은 사실 이런 시기가 사리 때도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처럼, 경제 상황도 항상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이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뭐 제주에 정말 바다 뷰가 보이는 저 4,900평의 땅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사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다시 그 타운하우스의 수요를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은 어느 시점에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로 나눠지고, 어느 정도 가격에 저렴하게 매입했느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안 좋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수익 구간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얼마만큼 싸게 사느냐에 집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경매로 하면 약간 좀 특수 물건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금리 기사를 보면서 이거 당연히 경매 물건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오겠는데, 그런 물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재미있죠? 경매 물건 보시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다음 대출이나 다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뭐 오늘 보면은 자영업자 지금 대출 나갔던 게 천조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에도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대출 나갔던 거를 지금 갚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사업장을 열고 있지만, 그게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돈을 다 상환하려고 하기 때문에 닫지 못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그런 기사를 봤을 때는 상가도 좀 많이 공실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상가 매물도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기사들이 하나씩 좀 부동산 시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걸 준비해 가면 좋겠구나 라고 방향을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